지난 주말 2024년을 이틀 앞두고 국가적인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장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 계기로 지금 제주항공 그리고 제주항공의 대주주로 알려진 애경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애경그룹은 그룹사 차원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사과문을 좀 띄워드렸는데 요거 보셨을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위기가 생겼을 때 뭐 그 위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서 관련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면 네. 위기 관리를 잘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경영학에서는 평소보다 위기 관리 때 경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에 보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실패해서 많은 유명을 달리했을 때 회사가 좀 더 신속하게 해주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한 안타까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우선 네. 유족 같은 경우에는 9시간, 10시간이 지나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항공이 네. 그러니까 애경그룹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니까 총주인은 애경이고 애경의 지금 대주주는 누구냐? 공정거래법상 실질적으로 동일인 최대 이 오너가 장영신 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영신 씨가 지금 회장님이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 생겼으면 회장님이 빈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지금 실종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네. 심심한 어떤 유감을 표한다.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는 얘기는 회사가 대리해서 발표한 발표문에 들어가 있고 회장님은 지금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성숙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이 왜 터지게 대한 진상 조사를 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어떤 여러 가지 조처를 발빠르게 취해야 소비자들이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고가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그래요. 맞아요. 또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승 앞에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네. 다시 돌아왔는데 막판에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이제 정상화됐다. 이게 무슨 놀이개도 아니고 그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랜딩 기어 그것이 활주로에 내렸을 때 바퀴예요. 비행기는요 바퀴 없으면 착륙을 못 합니다. 우리 연착륙, 소프트 랜딩, 경비 소프트 랜딩 하는데 그럼 바퀴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늘을 올라갔다가 그냥 무대뽀로 내려오면 폭발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걸 봤죠, 저희가. 하루 그 다음에 떴던 비행기에서도 네. 또 랜딩 기어가 안 나온다? 이거 좀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비행기가 저희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한 160여 분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김포에서 평택까지 갔다가 평택 상공에서 회항을 했다고 해요. 원래 제주도 가는 건데 이제 네. 그 평택까지만 갔다가 네. 그러니까 그때 타고 계셨던 160여 분의 승객분들 그리고 진짜 승무원분들은 패닉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27분인가는 새 비행기가 왔는데 나는 제주항공 안 타.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애경그룹에서 발표한 공개 사과문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재벌들 어쨌든 재벌 총수라고 하는 분들의 책임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남양그룹 역시도 이제 우유 안에 있는 세척
세척제 그게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장님 직접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 메일 유업. 메일 유업이었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메일 유업에서 이제 세척제 사건이 있었을 때 어쨌든 그때도 사과문 한 장 띵 나오고 뭔가 좀 책임감 있는 뭐 사과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애경그룹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애경그룹의 지금 현재 총괄 부회장이라고 하는 최형석 총괄 부회장이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 두 분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저희가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김희배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애경그룹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괄 부회장님이십니다. 총괄 부회장님께서 가족 여러분과 그다음에 참으로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저희 애경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계 당국의 조사와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피해자 가족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김희배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애경그룹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괄 부회장님이십니다. 총괄 부회장님께서 가족 여러분과 그다음에 참으로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머리가 흰색, 백발이었던 분이 최형석 총괄 부회장, 애경그룹의 총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저는 제주항공과 애경그룹 간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됐고요. 또 방금 화면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한, 최형석 그 부회장 이분도 저는 처음 뵙는데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 또 부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 네. 저 최형석 님이 부회장인데 그 중에서 총괄 부회장이에요. 애경그룹에는 부회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최형석 씨의 여동생, 남동생, 또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총괄한다. 네. 형제 중에서 뭐 대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공정거래법상 애경그룹은 정부의 그 총수가 장영신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장영신님 옛날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그 선거구가 구로을이었고요. 네. 그 새만년민주당이지 새천년민주당인가 그런 정당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뭐 오래 간다 해가지고 새백년입니까? 새천년인가요? 새천년민주당이었죠. 네, 천년, 백년 정치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아무튼 그게 이제 당선이 돼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하셨는데 선거 부정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갔어요.
애경그룹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네.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법에 어긋난다 해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선 무효까지 갔군요. 예. 네. 당선 무효가 됐는데 뭐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본인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애경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 오너가 바깥에 정치판에 와서 모든 힘을 정치 쪽에 쏟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삐걱거리는 대목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웬일인지 애경으로 다시 돌아간다 오면은 이제 그 후로 장영신 회장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영신 회장이 지금 방금 보셨던 최형석 그 부회장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계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참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장영신 회장이 뭐 그룹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즉 새천년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당선 무효가 되고 다시 그룹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창업자 즉 최형석 부회장의 아버지가 최몽인 그리고 어머니가 장영신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창업자가 회장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분이 고인이 아니신데 그 아내가 지금 회장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애경이라는 회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던데요. 네. 애경이라는 회사는 이제 한국 전쟁 그 와중에 빨래 비누를 제일 먼저 만들므로써 기업을 시작한 곳이에요. 아, 빨래 비누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그 빨래는 보통 내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양잿물 맞아요. 양잿물로 했다. 이런 거 맞아요. 타가지고 네. 뭐 때를 벗겨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몽인 씨란 분이 네. 제주도 사람인데요.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일본의 마스시다 뭐 이런 데서 화학 제품 네. 이런 파트에 근무를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고 뭐 느꼈던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빨래 비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 일본에서는 4분이라고 그러죠. 4분. 뭐 요즘 연세 좀 들은 분들은 4분 가져와라. 4분이 비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런 단어. 예, 연세 많은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빨래 비누는 뭐 누구든지 좀 만들 수도 있었어요. 네. 원가가 문제지. 근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작품 미향이라는 분을 아세요? 미향. 미향? 예, 윤미향 씨 말고요. 윤미향 씨밖에 모르겠어요. 네. 네. 미향이라는 그 비누가 있어요. 비누 이름이 미향이에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비누가 미향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얼굴 네. 비누. 네. 이것을 연이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 남자 건상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누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경쟁을 할 정도였거든요. 얼굴에 비누를 바른다는 이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뭐 5천 년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양잿물로 이제 뭐 빨래를 하는 시대였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셔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양잿물은 무언가 좀 독이 있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수한다? 이런 생각 아예 못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름을 미향이라고 붙은 게 아름다울 미, 향기 나는. 네. 향기 나는데 요걸 바르고 나면 또 이쁘죠. 이래서 그 당시에 얼굴 세수 비누 뭐 폭발적인 인기를 그것 때문에 이제 애경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 애경의 역사에는 빨래 비누하고 미향이라는 세안 비누가 있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비누 사업이 네. 초기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경쟁자들이 이제 막 마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비누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어려운 제품이 아니에요. 그 기름등이 수지가 있으면 네. 뭐 학교에서도 실습으로 비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최몽인의 애경그룹에서 우리 비누에만 그칠 수 없다. 이래서 아주 히트작. 네. 그게 퐁퐁 트리오. 아, 그렇죠. 퐁퐁 트리오가 뭔가 그 접시를 닦는 세제에 지금 고유 명사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애경 상품 이름이에요. 아, 거기도 애경이군요. 그리고 그게 접시만 닦는 게 아니라 네. 무슨
포도 같은 게 있다면 포도에다가도 뭐 퐁퐁을 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었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더 잘 벌게 되니까 그러나 좀 사업을 고도화시킨다 해가지고 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 그게 문제 컸죠. 그 유명한 옥시. 예, 네네. 옥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았는데 애경도 그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판 곳이 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네.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소비자들과 충돌이 많았죠. 그 이런 화학 제품만 해서 되겠느냐? 회사를 한번 더 키워보자. 네. 이래서 이제 몇 단계를 점프했죠. 자, 빨래비누, 세수비누, 퐁퐁 트리오까지 네. 갔잖아요. 그랬죠. 네. 퐁퐁 트리오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이제 케미칼 회사로까지 온 거죠. 케미칼 회사까지 왔다. 그러다가 네.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유통업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에 진출해요. AK 프라자, 뭐 AK 백화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에 가더라도 과거에 AK 면세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네. AK란 말이 원래 무기학에서는 러시아가 만들어낸 소련이 만들어낸 총 이름이 AK 시리즈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렇죠. 애경의 AK인 예, 거죠. 애경을 발음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AK가 됐는데 네. 자 이게 이제 백화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또 그 전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은 사실 이제 신세계가 사실상 뭐 1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신세계는 삼성그룹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 미쓰이 그룹이 하던 일본 백화점의 한국 지사가 전후 적산으로 분류를 그 삼성이 그냥 인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건너편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신세계 백화점, 이제 대농에서 하던 미도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백화점의 혁신은 롯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도 롯데가 백화점 업계에서 1등이에요. 롯데가 완전히 장악을 했죠. 네. 그래서 애경이 백화점을 한다고 그럴 때 저도 그때 취재 기자로서 백화점 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신세계가요. 지금도 네. 롯데를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따라잡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한 번 1등을 따라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쪼리 퐁퐁 트리오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백화점을 하면 사람들이 애경 백화점에는 트리오만 파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왠지 브랜드가 굉장히 백화점에선 좀 중요한데 애경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죠. 듣보잡. 예, 그런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애경의 경영이 상당히 날카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을요. 경쟁을 하려고 명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빨래비누를 제일 처음 만들어내던 곳이 인천이고 네. 인천에서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울 시내 제품은 구로공단에서 생산했어요. 그래서 애경의 본고장은 구로였고 그래서 장영신 회장님이 국회의원 출마도 구로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구로를 지역구를 선택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백화점을 구로에다가 만든 거예요. 아, 그게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우리나라 네. 서남부에 쇼핑타운 제대로 된 게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텔식 어떤 화장실이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가면 자기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대리석을 밟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남부 지역에서 유통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초가 된 네. 딱 그 백화점일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호화 제품보다는 중산층 중에서 좀 알맹이가 있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하면서 하나의 그 블루오션이 된 것이죠. 롯데와 신세계하고 경쟁을 하지 않았지만 매출액이 신세계 그 다음으로까지 올라갔어요. 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다 틈새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도 어쨌든 신세계라던가 롯데가 점유하지 않은 지역을 선택했고 또 제품의 포지션도 뭔가 고가가 아니라 중저가. 네, 중고가. 중고가. 네.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정말 좀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고 딱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애경의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면세점도 애경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면세점에 상품 취급할 때도
초호화 사람들이 사는 물건보다는 이제 여행 대중화가 막 될 때 네. 처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해서 비교적 중고급품이 AK에 많았다. 아. 이런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